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기준. 검사가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는 형사사법제도 최고의 선처,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의의 사고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밤을 새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을 씁니다. 자신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이번이 맹세코 첫 범행이라는 점을 구구절절 어필하면 검사가 연민을 느껴 당연히 기소유예를 줄 것이라고 굳게 착각합니다. 수만 건의 강력범죄를 지휘해온 지청장 출신 검사의 시선에서 피의자의 뜨거운 눈물이나 감정으로 호소하는 반성문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표에 단 1점의 배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수백 건의 서류에 파묻혀 숨 돌릴 틈 없이 일하는 검사가 최종 결정서에 기소유예라는 네 글자의 도장을 찍기 위해 눈이 충혈되면서까지 확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입증된 세 가지 객관적 지표입니다. 오늘 그 진짜 기준을 낱낱이 해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원지혜 변호사입니다. 자, 기준 세 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절대적인 기준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피의자들은 검사실에 불려오면 툭하면 검사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삶이 파괴된 피해자의 통장에 단 1원의 배상금도 입금하지 않은 그 가벼운 반성을 과연 어떤 검사가 믿어주겠습니까? 검사는 입으로 내뱉는 반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금융거래 내역을 봅니다.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상해죄나 명예훼손 같은 사건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 사람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서명한 처벌 불원서가 검사의 책상 위에 올라와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 안 받으면 공탁 걸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수박 겉핥기식 사과와 함께 공탁금을 거는 식으로는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범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보여준 악의적인 정황의 부재입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부르며 검사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 범행 그 자체만큼이나 매우 예민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요소입니다. 피의자가 검사실에 와서는 세상에서 가장 뉘우치는 표정을 짓고 다행히 전 재산을 털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면죄부가 주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경찰의 최초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현재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통신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전부 집요하게 역추적합니다. 만약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고의로 훼손했다거나 휴대전화를 전문업체에게 맡겨 초기화시킨 정황이 포렌식으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내어 형량을 줄여보려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 앞을 매일 찾아가 공포검을 조성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한 흔적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면요.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대단히 악질적인 인멸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값비싼 합의서가 들어오고 대형 로펌의 정관 변호사가 수십 장짜리 의견서를 화려하게 써내도 소용없습니다. 즉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어떠한 꼼수도 없이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하는 태도만이 기소유예로 가는 유일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피의자 스스로가 객관적 지표로 입증해낸 재범 방지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이 사람을 굳이 교도소에 보내거나 평생 꼬리표가 붙는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도 앞으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검사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검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수백 번 외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것은 허망한 말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된 행동, 스스로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원한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되도록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고 그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불법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어 폐가 망신한 경우라면 단순히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뻔한 반성문이 아니라 전문 중독 치료 의료기관에 스스로 폐쇄병동 입원을 자청하거나 수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진료기록부와 주치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면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사퇴하여 물러나고 변제를 위해 자신의 급여와 재산을 자발적으로 압류당하는 뼈를 깎는 불편을 감수하는 모습을 서류로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안락한 삶에 실질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제약을 가하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격리하고 단절한 사람에게만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결코 검사의 연민이나 자비심에서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완전한 피해 회복, 투명한 수사 협조, 그리고 재범 방지의 구체적 행동들이 하나로 모여 깐깐한 검사를 설득해낸 치열한 결과물입니다. 서늘한 법의 심판대 앞에서 개인의 불우한 감정과 억울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류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만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온전한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꼭 받고 싶다면 검사의 3가지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저희 동인을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몰입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변호사 원지혜였습니다.